자, 의료보험료가 최근에 문재인 케어 뭐 이러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적립 중인 재정에 많이 지금 바닥이 나면서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료를 제2의 세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의료보험료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0억 원어치의 건보 혜택을 60대 중국인이 받았습니다. 본인 치료비 부담은 3억에 그쳤다는 거예요. 자, 1등을 했던 중국인이 총 진료비가 32억 9,500, 즉 33억쯤 나왔는데 지가 낸 돈은 29억 6천이고 본인 부담금은 3억 3천이었다고 합니다. 2등이 총 진료비가 중국인 10대입니다. 아까 1등은 중국인 60대고 혈우병입니다. 이 2등은 스핑고리피드증이라고 해서요. 건강보험공단이 12억 60만 원을 부담하고 본인 부담이 7,439만 원. 3등이 글리코젠 축적병인데 20대입니다. 중국인. 7억 1,655만 원이 들었는데 6억 3,521만 원을 건보공단에서 내고 지도는 8,134만 원만 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중국인 어린인데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으로 7억 2,247만 원이 들었는데 보험공단에서 6억 8,608만 원을 내고 지도는 3,639만 원만 냈습니다. 중국인 60대 한 명이 5등인데 급성배열병인데 6억 533만 원이 들어갔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5억 6,809만 원만 내고 본인 부담은 3,724만 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건보 가입이 122만 명이고 건보급여 상위 10명 중에서 7명이 중국인이고 외국인 건보 재정 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액 수령 논란이 이어지자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 외국인 가입자가 낸 보험이 흑자가 2,346억이다. 그런데 가입자 한 명이 106만 8,186원을 내고 급여는 82만 389원을 타갔다는데요. 외국인이 낸 게 많다 하더라도 보험 급여가요. 한국 사람 기준으로 평범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요. 어떻게 합니까? 내기만 하지 자기가 그 건강보험 급여의 혜택을 받은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낸급 대비 혜택률은 외국인들이 월등하게 내국인보다 높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요건이요. 2019년 7월에 한국 체류 3개월이 넘어가면 본인 필요에 따라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도록 했는데 체류 6개월로 나중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가입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피부양자 가입도 가능해요. 그래서 내국인은 피부양자가 0.999, 외국인은 0.41인데 당연히 외국인이 홀몸으로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맞겠죠.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상한액을 정해가지고 건강보험 급여 상한의 비중을 매우 낮추었어요. 일정한 이상이 되면 치료를 못 해주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아주 치료가 곤란한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이 일부러 치료받으려고 한국에 와서 수십억씩 혜택을 보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대구에요. 한 대학교 근처에 유학생들이 어디서 돈을 끌어와 가지고 가정집을 하나를 빌려서 7년간 기도실을 쓰다가 이거를 갖다가 허물고 사원을 건축하려고 구청의 허가를 받았는데 주민 350명이 탄원서를 내니까 구청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행명 21도 플래카드 5개를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이 이슬람 신자라는 유학생이라는 자가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만약에 여기가 교회 같으면 당신들이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이것들이 참으로 많이 삐뚤어졌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한국에 들어왔어요. 엄청난 초기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 전도를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한국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이 희생도 많았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불교도 한국에서 오래전에 들어와서 호국 불교로 나라가 어려울 때는 성병이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토착화되어서 국민들과 함께 이 흥망성쇠와 희노애락을 같이 한 종교와 이슬람을 같이 비교해서 가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저 배척적인 교리, 배타적인 교리, 그리고 한번 들어오고 나면 절대 사라지지 않는 저 행태를 봤을 때 저걸 갖다가 똑같은 종교라고 봐야 돼요. 저보고 종교적 편견을 가졌다고 한다면 저는 편견 가졌다고 자처하겠습니다. 저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한국에 이질적이고 한번 들어오면 그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저런 종교들은 거부해야 된다 하는 것이 명백한 저의 소신이고 행명21의 소신입니다. 자, 지금 추석 연휴 동안에 지금 이 헝딱 중국의 부동산 회사가 지금 망하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세계 정시가 휘청거렸어요. 자, 한국에는 정시가 멈춰 있었지만은 추석 연휴라고. 자, 세계 정시는 굉장히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휘청휘청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코스피도 14포인트 정도 내려갔고 코스닥도 5, 6%포인트 정도 내려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식이 한국도 지금 하향세입니다. 그래서 이 헝따 그룹이 상장되어 있는 홍콩 정시가 완전히 폭탄을 맞았고요. 추석 연휴로 문을 닫았던 중국 정시도 어제 문을 열자 이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연휴 이후에 세계 정시가 중국 헝따 리스크와 미국 이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 이 두 가지에 좌우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연준이 미국 시간으로 20일 오후에 테이퍼링 시점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건데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헝따 그룹에 지금 23일까지 내야 되는 1,300억의 이자를 어떤 식으로든지 내면서 부도는 내지 않는다 하지만은 이게 중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이 부동산 회사가 헝따가 제일 크지만 헝따만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큰 규모의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이 연이어서 터질 수 있고 문제는 이런 회사들이 달러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을 해서 다른 나라에 지금 이 정권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헝따와 테이퍼링이 맞물리면 큰 위기가 올 거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2008년에 그때도 딱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리먼 브러더스가 추석 무렵에 파산하면서 미국 금융위기로 갔듯이 이 헝따가 빚만 해도 365조 달러 채권 발행액이 31조에 이르는 세계 122위의 기업인데요. 중국에서는 가장 큰 부동산 회사인데 자, 이 회사가 한 3, 4년 전부터 흔들렸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깊숙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나치게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부동산 경기가 중국에 식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테이퍼링이 입장을 밝히는 의견이 발표되고 헝따 그룹 부도가 가시화되면 세계 경제에 9월 달에 큰 폭탄이 터질 거다. 미국이 겉으로 말을 안 해도 지금 코로나가 9월 달에 번지는 속도에 전전긍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석 연휴 기간에 20대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나머지 전 세대의 2배 수준이다. 20대의 은행 대출 잔액이 34조 4,166억이다. 코로나 전인 2019년 말보다 35%가 급증을 했다. 전월세 대출이 15조로 제일 많았다. 마이너스 통장 카드 빚이 2조 6,700억이다.
그래서 빌려서 전월세 대출을 한 것이 60%가량이 되고 생계 자금이 30%, 학자금이 16.2%, 기타가 25.3%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대가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이 20대에서 빚이 이렇게 늘어났다. 자, 그런데 지금 또 나온 이야기가 은행의 마지노선이 임박했다. 뭔 마지노선이냐?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대출을 안 해주는 마지노선이 임박해서 대출 혹한기가 온다는 겁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01조, 올 들어서 31조 4천억이 늘었는데 8월에만 6조 2천억이 증가해서요. 11월 달만 되면 이 당국의 정부 경제당국의 목표에 도달을 해요. 11월 초에요. 그러면 11월, 12월에는 이제 돈이 아예 안 빌려진다는 거죠. 은행에서. 그래서 이 돈 빌리기가 하반기에 굉장히 어려울 거다. 자,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는 날이죠. 34곳이 무더기 폐업을 하고 24곳이 원화마켓 문을 닫고 코인 거래만 합니다. 그래서 뭐 4대 거래소만 신고서 제출을 마쳤는데 이것도 정권이 완전히 망하는 걸 막기 위해 상당히 봐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조 단위에 아마 문제가 당장 생길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화 마켓이 중단이 되고 출금은 가능하다 이러는데 과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출금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지금 의문이고, 그 다음에 수조 원의 이 코인이 옮겨 다닐 건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코인 사기를 쳐오던 그야말로 다단계 사기 코인들이 수두룩할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코인 거래소와 연결돼 있을 건데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코인 폭탄 또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다. 자, 이거는 요즘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요. 한번 두고 보세요. 이것도 좀 제대로 터질 거라고 보입니다. 자, 지난해 주식 거래가 3경이 넘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주식 거래가요. 그래서 한국의 주식 투자 인구가 900만 명이고 계좌가 5천만 개인데 그래서 2년 사이에 200만 명이 주식에 더 뛰어들었는데 주식시장이 세계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십니까? 매우 불확실성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보십니까? 자, 코인 마찬가지로 주식도 지금 제가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월이 지금 되니까 여러 가지로 헝따 그룹에다가 테이퍼링에다가 코인에다가 은행의 대출 제한에다가 지금 사고들이 터지고 있어요. 결정타는 미국의 지금 이 코로나가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